안녕. 오늘 모의고사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수업을 맡은 박지연 선생님이에요. 오늘 5월 16일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모의고사 시험 풀이는 아마도 그 전 시간에 너희가 시험지를 받았겠지만, 작년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4점짜리만 모아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작년 모의고사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작년도 보시면 2020년도 원점수를 보시면 돼요. 자, 1등급 컷이 80점. 자, 솔직히 되게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왔어. 보통은 1등급 컷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자료를 봤을 때, 2019년도 자료를 봤을 때 92점 정도가 나와야 일반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등급부터 점수가 전반적으로 다 낮아. 그래서 등급이 이게 작년 원점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실상 되게 좋은 기준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작년 거 말고 그 전년도 있죠? 2019년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등급 컷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는 쓰여 있긴 하지만 가급적 얘는 보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이거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공부가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시험을 봐서 점수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아마 시험지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2019년도 등급 컷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할게. 자, 모의고사는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너희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 상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본 6월 모의고사는 원래 1단원부터 다항식이라는 단원부터 어디까지냐면 부등식 끝까지가 들어가야지 정상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던 탓에 시험 범위가 2차 함수까지로 축소가 됐어요. 자, 그래서 2020년도 풀어본 친구들은 2차 함수까지만 출제가 된 문제들을 너희가 보게 된 거고, 올해 보는 2021년도는 다시 시험 범위가 부등식까지로 나오니까 거기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는 100점 만점이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0문항 중에서 2점짜리, 그 다음에 3점짜리, 그리고 4점짜리로 해당이 돼요. 너희가 보는 모의고사 및 수능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 유일하게 4점짜리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죠. 그만큼 수학은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2점짜리가 3문항 출제되고, 3점짜리가 14문항. 그러므로 2점짜리 다 맞아도 6점밖에 안 되고, 3점짜리는 42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점짜리랑 4점짜리 총 17문제를 다 맞춰도 48점밖에 해당되지 않으니, 너희는 이제 남은 4점짜리 13문항 출제가 되거든. 얘가 했을 때 42점. 미안. 42가 아니지. 수학 선생님인데 계산은 못해. 52점이죠? 52점. 무려 52점이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52점의 점수를 다 맞추는 거에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52점 중에서 부득이하게 정말 몰라서 혹은 실수로 틀렸다고 해도 우리가 마이너스 8점 정도, 그러니까 4점짜리 2개 정도를 놓쳐도 결국에 1등급은 나올 테니까 우선은 다 맞는 걸 목표로 할 수 없으면 하나 틀릴 목표, 2개 틀릴 목표. 만약에 내 목표가 2등급 안으로 진입하는 거다. 그러면 뭐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틀리는 것을 이제 목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학 문제는 총 30문제, 총 이렇게 2점, 3점, 4점짜리로 출제되는데 그만큼 4점짜리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등급표로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만약에 너희가 4점짜리를 다 틀렸어. 그러면 2점하고 3점짜리 다 맞았다고 칠게. 그럼 48점이면 대충 몇 등급인지가 보이시죠? 바로 6등급.
그러니까 너희가 4점짜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5등급 내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가 어려워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가 맞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연습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점짜리는 객관식은 14번부터 20번까지 해당이 될 거고 주관식은 26번부터 30번까지로 해당이 돼. 그 중에 수학에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이 21번까지예요. 자,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 21번, 그 다음에 주관식 30번하고 그 다음에 29번. 이렇게 완전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세 문제 중에서 하나는 틀려도 되는데 나머지 두 개는 다 맞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 자, 서두가 너무 길었으니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문제 14번부터 시작할게요. 4점짜리만 해설을 할 거다. 자, 문제 보시면 이게 아마 이번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되게 많이 나왔던 최대 최소 문제지.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주어져 있는 이차 함수가 축방이 숫자로 안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선 그래프의 모양을 볼 건데 주어져 있는 이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 다음에 축방의 값을 찾아보면 축방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면 x는 2p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지금 2p라는 게 값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얘가 제한된 범위가 0에서 2까지로 주어졌어. 제한된 범위가 0에서 2까지. 그럼 0에서 2까지로 주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0에서 2까지가 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에 축을 걸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식을 총 3종류로 나타내줘야 한다. 자, 그럼 그거를 세세하게 나타내 볼게. 첫 번째. 자, 우선은 아래로 볼록이고 현재 축의 방정식이 x는 2p. 그런데 범위가 0에서 2까지가 왼쪽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볼게.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이만큼밖에 그래프가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때는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2에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때 최소값은 f2가 되는 거고 주어져 있는 함수식에다가 넣어보면 4-8p가 되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 gp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gp를 제일 오른쪽에 한번 적어볼게. 자, gp를 하나 내가 구했어. 총 3가지로 나올 거니까 그 중에 하나는 4-8p다. 자, 그런데 얘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찾아볼 건데 자, 범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축방보다 2라는 숫자가 왼쪽에 있다. 자, 그러므로 2가 2p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p가 1보다 클 때가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p가 1보다 클 때 범위로 정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볼게요. 두 번째. 축방이 x는 2p라 그랬고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를 생각할게요. 요렇게. 그럼 지금 0부터 2까지의 범위가 0이 이쪽, 2가 이쪽.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0에서 2까지만 함수값이 있는 거라서 최소값은 이제 0에서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f0이 된다. 주어져 있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0이 되죠. 자, 그럼 이게 결국 두 번째 최소값 gp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때도 범위를 보아하니까 지금 이 p가 0보다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p는 0보다 왼쪽, 즉 p는 0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은 p가 0보다 작을 때 오른쪽에다가 완성해 볼게. p가 0보다 작으면 그때 최소값이 0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세 번째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 다음에 축방 x는 2p. 자, 이제는 제한된 범위가 사이에 있을 때로 볼게요.
그러니까 축을 끼고 있을 때, 자, 축을 끼고 있을 때면 결국에 0하고 2가 이렇게 0하고 2 사이에 2p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범위 내에서 함수가 가장 작은 것은 2p일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엔 최소값은 f2p가 되는 거고 그것을 관계식에다 넣으면 4p제곱 마이너스 8p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4p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범위는 2p라는 애가 0하고 2 사이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므로 2p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p값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p제곱 오른쪽에다가 식 완성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결국 무엇이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g-1하고 g2분의 1이니까 g-1하고 g2분의 1을 범위에 맞게끔 찾으시면 되고 내가 찾아놨던 gp라는 식에서 g-1은 당연히 범위상 p가 0보다 작을 때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2분의 1은 0하고 1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될 거야. 따라서 g-1은 0, 그 다음에 g2분의 1은 마지막 식에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그냥 아주 정석적인 풀이인데 사실상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는 게 결국 결론을 먼저 보는 거. g-1하고 g2분의 1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너희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것만 먼저 해봤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보면 문제 풀이 과정을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4점짜리 첫 번째 문제 봤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15번 볼게요. 자, 15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아마도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학교에서 이 문제를 연습시켰던 학교들이 좀 있을 거야. 그래서 낯설지 않을 건데 자, 이 문제가 아까 봤던 14번보다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 결론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G4를 구하는 거다. 나는 X에다가 4 넣었을 때 값을 구하는 거. 그럼 G4를 구하려면 결국에 그 G4라는 식은 어디서 나오겠냐면 가식에서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G4를 구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F4를 알면 되겠구나. 그런 고민을 하시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가나 조건을 한번 이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조건에 있는 식, gx가 x제곱 fx라고 하니까 가조건에 있는 식을 나는 나조건식에다가 쓱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gx가 fx로 식이 바뀌겠죠? 그럼 결국에 나는 f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식에 있는 gx 대신에 x제곱 fx를 집어넣으면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변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좌변식 조금만 더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면은 좌변식은 3x제곱이랑 x제곱 더하니까 4x제곱에 그 다음에 4x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fx죠. 그죠? 자, 우변식은 똑같을 거고 좌변식을 조금만 더 간단히 정리해보면 4x 곱하기 x 더하기 1 인수분해 해봤어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었다. 자, 그럼 보셔. 내가 fx를 구해야 하는데 fx를 구하려면 당연히 a랑 b를 알아야겠지. 근데 그 a랑 b를 구하려면 결국에 x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보이시죠? 0 되는 값 두 개 주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될 거고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겠죠.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b가 되니까 b는 0이라고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러므로 a 값이 나오게 되죠. 3. 그럼 이제 fx식이 완성이 된 거고 fx식이 그러면 이제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게 누구였냐? 바로 G4였죠.
자, G4를 구하려면 F4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구한 그 식에다가 x 대신에 이번에 4를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이 구한 식이 뭔지 한번 다시 써볼게. 그럼 4x 곱하기 x 더하기 1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는 x에다가 4 넣었을 때, 즉 f4가 필요하니까 얘를 대입해 보면 좌변식은 16 곱하기 5 곱하기 F4가 되고요. 우변은 64 더하기 16, 6, 38, 48,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4가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럼 F4를 알면 결국에 내가 찾고자 하는 G4라고 하는 값은 가식에 의해서 16 곱하기 F4가 되니까 여기 있는 F4에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겠지? 자, 그래서 단순하게 15번 같은 경우는 너희가 배웠던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아니고, 그리고 A랑 B 구하는 과정도 막 까다롭진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자, 16번은 이제 이것도 너희가 내신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 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느낌이 오실 건데 우선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y는 fx랑 그 다음에 y는 gx 그래프가 두 개 주어져 있는데 두 그래프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왔죠.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다. 그 말은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 그럼 결국에 얘를 연립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죠. 자, 그럼 연립을 한다라는 것은 fx랑 gx랑 같아질 때를 구하는 거니까 fx-gx는 0의 식이 필요한 거고 이거를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쓱 넣어보면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 그래프 주어져 있는 것만 보고도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럼 우리가 필요한 식이 여러 가지일 텐데 그 중에 아마도 요거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gx 얘네들 관계로 아마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기억. 자, 기억은 문제를 보니까 A랑 B로만 이루어져 있어. 자, A랑 B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fx 가지고 판별식을 알아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인데 주어져 있는 이 fx가 그림에서 보시면 x축에 접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x절편은 어차피 한 개가 돼야 돼서 당연히 판별식을 쓰면 그것이 0이 돼야겠지.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면 그게 0이다 라는 걸로 기억은 맞다라는 게 바로 보여질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먼저 갈게요. 자, 디귿은 이제 뭐가 되냐면 A랑 C, B, D 다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연립했던 식 있죠? 요거 3번이라고 놓을게. 연립했던 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연립했을 때 아까 1사분면하고 2사분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그대로 써주면 판별식 b제곱 a-c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b-d 그럼 그것이 0보다 크다. 디귿도 맞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니은을 확인해 볼 건데,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A랑 D를 활용했네? 와, 그럼 이제 A랑 D가 엮여져 있는 게 둘 다 들어가 있는 식이 3번이긴 하지만 3번 식에는 A랑 D 말고도 BC가 있으니까 보통의 니은 같은 경우는 기억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럼 이제 기억에서 나와 있는 조건, 판별식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자, 판별식에서 A제곱이 4B라고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니은에 있는 식에서 A제곱 대신에 나는 4B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4B-4D로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럼 4B-4D가 어디 있냐면, 4B, 4D는 없지만, 4 곱하기 B-D로 식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뭐는 구할 수 있냐면, B-D의 부호는 찾아낼 수 있다.
자, 누구에서 찾아내는 거냐면 3번식이요. 굳이 문제에서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다고 제시가 된 이유는요. 1사분면에서 만나면 x의 값이 양수고 2사분면에서 만나면 x의 값이 음수니까 결국에 얘는 두근의 곱은 음수다라고 알려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3번식에서 두근의 곱을 계산해보면 2분의 b-d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b-d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에서 4b-4d도 음수이므로 니은도 맞겠다. 이렇게 해서 니은을 확인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합답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합답형의 문제들, 특히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는 기역이 맞는 경우에 기역을 이용해서 니은이나 디귿 같은 거를 풀어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너희가 하나하나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말고 첫 번째 기억이 맞느냐 틀리냐를 먼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니은과 디귿을 제일 잘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7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17번 문제, 이렇게 너희가 문제에서 그림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을 좀 어려워하는데, 그림이 없을 경우는 나와 있는 조건으로 대략적인 형태는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 n이 자연수라고 첫 번째 줄에 써 있어. 그러면 fx라는 그래프가 y는 x제곱 플러스 n제곱,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그래프를 만약에 내가 그린다면 얘가 아래로 볼록 기면서 지금 y절편,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양수겠죠. 그죠? n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gx. 자, gx도 생각해 보면 gx는 2nx 더하기 1. 그러면 얘는 y절편이 1이니까 y절편이 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 즉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다라는 그래프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그 다음 줄에 또 힌트가 나왔어. 그 뭐라 써 있냐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고 그럼 결국에 이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죠. 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일 거고 그게 그리고 나서 A랑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했을 때 그때 사각형의 넓이가 66이 되도록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n은 너희가 대략적으로 모양을 잡아본 다음에 미지수 잡아서 식을 세우면 끝나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gx를 대충 두 점에서 만나게 이 정도로 한번 놔볼게요. 참고로 얘가 꼭지점이 똑같진 않으니까 약간 이렇게 내려서 한번 해볼게. 자, gx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내가 fx랑 gx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고 그 두 점에서 문제는 a, b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a랑 b의 값을 찾으려면 너희는 fx랑 gx를 연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fx는 gx를 연립을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결국에 fx 빼기 gx가 0이니까는 이 식을 간단히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nx 내림차순까지 해서 쓰는 거예요. n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됐더니 뒤에 있는 상수항이 n 더하기라고 n-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두 개 더했을 때 2n인데 요 앞에가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x자가 되는 문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때의 x의 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x의 값이 하나는 n 빼기 1이고 하나는 n 더하기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n 빼기 1이 당연히 더 작은 수일 거니까 A점의 x좌표 그것을 n-1 B의 x좌표 그것을 n 더하기 1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크기가 이만큼 차이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문제에서 A랑 B에서 내는 수선의 발을 C하고 D라고 놨으니까 그럼 이제 사각형 완성이 됐고 그럼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가 66이 될 때를 가지고 너희는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66이다라는 걸로 이제 넓이를 직접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점부터 가봅시다. A점의 X좌표는 n-1. 그러면 A점의 Y좌표를 구하려면 우리는 fx식이나 gx식 둘 중에 하나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x 대신에 n-1을 대입을 할 건데 편한 거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fx에 넣으셔도 되고 gx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선생님은 gx식에다 넣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x 대신에 n-1 집어넣으면 a점의 y좌표는 2n 곱하기 n-1 더하기 1이 되니까 결국에 2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결국에 A점의 Y좌표 나왔고, 근데 그 Y좌표가 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점의 Y좌표도 찾아볼게. B점은 n 더하기 1 집어넣는 거니까 2n 곱하기 n 더하기 1 플러스 1. 자, 그러면 2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 그것이 바로 여기 아랫변의 길이에 해당하죠. 자, 그럼 이제 넓이로 식을 끝낼게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런데 지금 윗변의 길이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아랫변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 할 거야. 자,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n제곱에 플러스 2가 되죠. 거기다가 높이는 아까 2라고 구해놨고, 그럼 나누기 2까지 하니까 그냥 4n제곱 플러스 2. 이것이 사다리꼴의 넓이고, 그것이 66이라고 하니까 4n제곱은 얼마다? 얘가 64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n제곱은 16이니까 n은 4가 되겠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n은 그래프만 그릴 수 있고 너희가 교점은 두 함수를 연립한 것의 x좌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만한 거. 자, 그럼 이제 18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18번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는 것이 있을 거야. 우선은 첫 번째로 정삼각형 나왔으니까 정삼각형이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보통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놨을 때 2분의 루트 3a.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 4분의 루트 3a 제곱. 이거는 매우 매우 많이 쓰이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정삼각형이면 우리가 또 뭐 또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자, 그래서 얘를 수선을 쫙 내려버리면 이것의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이다.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딱 보나마나 뭘 구하는지가 보이는 게 직사각형 DEFG의 넓이가 최대일 때라는 조건이 붙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DEFG의 넓이를 내가 표현해야겠구나. 근데 거기에 또 최대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럼 요거의 넓이를 나는 한 문자로 나타내서 그것을 2차식으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2차 함수꼴로 막 바꾸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식을 변형하는 거니까 당연히 미지수는 하나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이제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리가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삼각형에서 아까 높이, 혹은 2대 1대 루트 3 그런 것들을 이용할 거야. 그러려면 가장 좋은 보조선이 아마도 A에서부터 BC에다가 이렇게 높이, 즉 수선을 내려버리면 가장 편할 거고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기 좋은 게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 있죠? 왼쪽에 있는 거. 이 점을 만약에 내가 H라고 놓으면 ADH 삼각형의 2대 1대 루트 3을 이용하는 게 편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D의 길이를 2A, 그 다음에 DH 길이를 A. 그러면 AH 길이는 루트 3A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이미 끝났죠. 자, 즉 EF의 길이는 2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F의 길이를 구할 건데 GF의 길이는 원래 있던 정삼각형의 높이에서 뭘 빼면 되냐면
루트 3의 1을 빼면 될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원래 있던 정삼각형은 높이 구하는 공식이 아까 위에 2분의 루트 3a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0으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20, 거기서 루트 3의 1을 빼니까 결국에는 1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의 2가 된다. 조금 편안하게 루트 3으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 있는 EFGH 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럼 EFGH 문제에 써 있는 거대로 쓸게 그냥 DEFG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럼 얘가 가로의 길이가 2a,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루트 3 곱하기 10-a. 자, 아까 우리가 예측했듯이 이차함수꼴, 즉 표준형으로 이제 모양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이제 분배 법칙만 잘 할 건데요. 어차피 2랑 루트 3은 앞에 곱해져 있을 거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a만 분배를 해줄게요. 자, a만 분배해주면 10a-a 제곱.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꺼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루트 3에 a제곱 마이너스 10a인데 얘를 완전제곱꼴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a-5의 제곱인 거 보이시고 뒤에 뭔가가 나오겠죠. 사실 뒤에 뭔가를 지금 구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a값만 찾으면 되는 거여서 a값이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결국에 a가 5일 때 최대값인데 그러면 이제 너희가 찾아야 되는 최종 목표는 누구냐? 바로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원의 둘레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그 공식을 활용하면 돼요. 자, 그 공식 뭐였냐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런 걸 이제 배웠었어. 그거를 이용하시면 될 거죠. 자, 만약에 이 공식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냥 접선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BD랑 이런 거 길이 쭉 다 구해볼게요. 자, A가 5 나왔어. 근데 A D의 길이가 그럼 이제 10이 되니까 B D의 길이가 10이 돼야겠죠.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B2의 길이는 EF의 길이가 10이니까 B2랑 CF는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각각 5여야죠. 그죠?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높이는 5 루트 3이 될 거고. 그치? 자, 그러면 원의 반지름을 이제 R이라고 놨을 때 아까 알려줬던 공식 쓸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직각삼각형 5 루트 3이랑 5 곱하고 나누기 2. 그러면 2분의 25 루트 3.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 그것이 2분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이기 때문에 15 더하기 5 루트 3 요거. 그럼 이거 이용하면 이제 너희는 R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R을 이용해서 둘레의 길이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로 갈게요.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이렇게 아래로 굴러긴 이차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대략적으로 얘는 그래프 그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점, B점, C점이 뭔가 이렇게 좌표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문제에 맞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이차 함수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직선 y는 x 더하기 1 대충 그릴 거예요. 대충 그리는 것 같아도 y는 x 더하기 1이면 기울기가 1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지게 그려주면 너희가 문제를 풀기에도 편할 것 같아. 자, 이렇게 자, 식표현했어.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때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구체적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왼쪽에 있는 게 알파고 오른쪽에 있는 게 베타일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A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F 알파니까 왼쪽에 있는 좌표가 A일 거고, 그 다음에 점 B는 베타, F 알파래요. 그럼 베타, F 알파면 A점의 Y좌표가 F 알파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고 X좌표가 여기. 그러니까 그림에서 여기 부분이 B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C는 베타, F 베타니까 당연히 교점 여기가 되겠죠. 여기 Y좌표가 F 베타.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일 때,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8일 때라고 주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너희는 구해줘야겠죠. 그럼 삼각형의 밑변과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할 건데, 자, 여기서 이용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한 삼각형. 사실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 이등변일 거야. 왜냐하면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에서 기울기가 1이죠. 자,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어떤 직선이든 간에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직각 이등변이 돼야겠지. 그러면 a, b의 길이가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럼 높이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소리죠. 얘는 이 특징을 알아야 문제가 쉬운 문제였던 거. 그럼 이제 삼각형 ABC 넓이 표현해 볼게요. 자, 직각 이등변이니까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될 거고, 근데 그것이 문제에서 8이라고 했으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16이고,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4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6을 구하려면 이제 뭐 K를 알아야 우리는 F6이 나올 거니까 요걸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해 볼게요. 자, 애초에 fx랑 gx는 fx랑 1차 함수는 이렇게 a랑 c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연립을 해주면 fx에서 x 더하기 1을 빼야겠죠. 연립한 거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다라는 걸 활용하려면 당연히 여기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야겠지. 그럼 이제 두근의 합이 2고요. 두근의 곱이 k-1이죠. 그럼 이제 너희는 이렇게 두근의 차랑 곱과 합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만 세우면 끝나겠죠? 자, 그러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위쪽으로 갈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에다 식을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16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니까 4 마이너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k 값이 나오면서 너희는 F6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사실상 20번은 완전 킬러 아니라 준 킬러이기는 하지만 뒤에서 보게 될 21번보다 사실은 20번 문제의 오답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는 조금 특이하게 얘가 좀 더 킬러 문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가 21번 정도 난이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제가 꽤 길어요. 문제 낀 거 쭉 한번 볼 건데 fx 정확하게 식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식도 나왔는데 두 개가 지금 10과 2에서 만나는 상태인 거 보이시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의 좌표가 t, 마T 더하기 10이라는 이 A라는 것은 어디 위에 있냐면 직선 위에 한 점에 있대요.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할 거고 그 A를 지나고 Y축의 평행인 직선이 이차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t의 값이 그림에서 만약에 이 정도 위치라고 A점의 좌표가 여기라고 칠게요. 그럼 이 A점의 좌표에서부터 Y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이렇게 내린대요. 자, Y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 fx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C. 그러면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 함수랑 만나는 걸 b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차 함수가 아닌
음, B를 지나고,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오케이.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것이 결국에 요점이 C가 되는 거고, 다시,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난 점을 D라고 한다. 그러니까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고 C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이것이 결국에 사각형,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네. 자, 그러면 요거에 맞게 그래프를 좀 잘 그려볼 거예요. 자, 봅시다. 지저분한 거 쭉 다 없애고.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것만 좀 나타내 볼 거야. 자, 지금 A라는 점이요. 자, 이 점은 누구 위에 있냐면 직선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 직선 위에 있는데 그 t라는 값, 요거 x좌표 t요. 그 값의 범위가 문제에서 2에서 10 사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이 A라는 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만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우리 그려보면 만약에 T라는 점, 즉 A라는 점이 여기라고 칠게.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렸을 때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A점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다 치자. 그럼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이 조금은 다르게 나오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T의 위치가 어딜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여기 축방 보이시죠? 대칭 축을 기준으로 T가 왼쪽에 있느냐 아니면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직사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기기도 하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칭축을 얼른 딱 찾아보면 이 대칭축이 이차함수 fx 요 함수식에서 축방을 구해보니까 결국에 얘는 2분의 11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대칭축이 2분의 11이니까 너희는 범위를 두 가지로 첫 번째, t라는 값이 2보다는 큰데요. 2분의 1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t라는 값이 2분의 1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을 때. 자, 문제에서 t는 2분의 1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축방일 때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차피 직사각형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거부터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y축, x축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직선이 대충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t가 2보다 크고 2분의 11보다 작으면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생긴 점이 아까 우리 따라갔던 것들 중에서 얘가 B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점이 바로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직사각형 내려서 A 이렇게 A에서부터 X축의 평행한 점, 요 점이 바로 D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찾을 건데 A의 X좌표를 T, 그러면 A의 Y좌표가 마이너스 T 더하기 12였죠? 왜냐하면 1차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 이렇게 돼서 그래. 그럼 어차피 우리는 둘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가로하고 세로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근데 볼게요. 가로의 길이를 구할 때는 요거 이용하는 거죠. 축방. 왜냐하면 축방에서부터 얘가 가로의 길이가 2등분 될 거니까 이것이 2분의 11이면 가로의 길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2분의 11 마이너스 t 이거의 2배가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얘는 11 마이너스 2t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자, 세로의 길이는 A점의 Y좌표에서 B점의 Y좌표를 비교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B점의 Y좌표는 X가 T일 때이기 때문에 X에다 T를 쑥 X식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 따라서 그럼 이제 세로의 길이는 Y좌표에서 Y좌표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t 마이너스 10. 그러므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둘레의 길이는 다 됐네요. 이제 그럼 둘레의 길이는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둘레는 가로하고 세로 더하는데 그게 두 개씩 있죠. 그럼 이제 가로와 세로의 합을 먼저 더할게요. 이것과 이것을 먼저 더하고 나서 2배. 그러면 2배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의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마이너스로 꺼낼게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t 플러스 20t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인가? No. 5, 10. 오케이. 이게 맞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t에다 오케이. 아니다. 안 오케이. 20t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맞겠지. 자,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값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18이 나와야 돼서 25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50에다가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18이 나오려면 이게 아마도 플러스 32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t가 5일 때 둘레의 최대값은 얘는 32가 나오지.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러면 32가 답에 정답지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두 번째 케이스에서 성립하나 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도 이어서 가실게요. 아이고, 귀찮다. 많이 했는데. 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이번에는 t값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축보다 오른쪽에 위치할 때 그러면은 여기 점이 뭐 A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A점에서 여기 이차함수의 Y축에 평행하게 이 점이 B가 되는 거고 여기서 X축에 평행하게 이 점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A까지 쭉 내려서 만든 직사각형. 그림으로 보아도 얘가 더 둘레가 클 것 같은 느낌은 있네.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 이것의 축방은 2분의 11이니까는요. 가로의 길이를 그런 방식으로 또 찾을게요. 그럼 이제 가로의 길이는 A의 X좌표가 T니까 이제 가로의 길이는 T-2분의 11의 2배. 따라서 가로의 길이가 2T-11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자,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 좌표 넣어야 되는데 A점의 Y좌표랑 B점의 Y좌표는 아까 우리 첫 번째 식에서 해놨던 거 있죠. 그거랑 이제는 세로의 길이는 똑같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이겠죠. 자, 그럼 이제 둘레가 좀 더 커지는 게 눈으로도 보여요. 왜냐하면 이 t-10이라고 이거 두 개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4t, 그러니까 t값의 1차 항이 개수가 더 커지니까는 더 이게 값이 크게 나올 거라는 거 예측이 되시죠? 요게 2배.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8t 마이너스 62가 돼.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t 마이너스 얼마야? 7인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럼 49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98이니까 얘가 플러스 98, 36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따라서 둘레 최대값은 32보다 36이 더 크니까 이게 답이겠네. 아고 빡세다. 자, 그럼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21번으로 가십시다. 자, 21번 쫄지 마세요. 얘가 원래 킬러긴 하지만 안 어려워. 볼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다항식, 4차다항식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문제 써있고 근데 fx가 심지어 두 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똑같다고 써있어. 그럼 벌써 가주권의 식에 의해서 우리는 fx를 바로 써낼 수가 있죠. x 더하기 2로 나누고 x제곱 플러스 4로 나눠도 나머지가 똑같은데 fx는 4차다항식이고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나머지 몫이 당연히 x 더하기 a 요런 형태로 돼야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3p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벌써 fx식이 나와요. 그럼 이제 나조건. 자, 나조건식을 이제 이용해 보면 F1과 F-1이 똑같다. 이거를 그럼 넣어볼게요. 그러면 F1은요. F1은 3 곱하기 5 곱하기 3, 5, 15 이거 그냥 넣을게. 그럼 15 곱하기 1 더하기 A 플러스 3P제곱이 되는 거고 F-1은 1에다가 5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 플러스 3P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건 사라지면서 요거랑 요거 약분도 되죠. 그러므로 3 더하기 3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딱 나오는 것 같네. 자, 그럼 벌써 fx식이 p만 알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은 fx식은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그럼 이제 다조건을 갈게요. 이것이 인수다. 자, 얘가 인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f 루트 p가 바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넣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 루트 p를 집어넣는데 보세요. x 더하기 2랑 x 빼기 2 두 개를 먼저 곱한 다음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루트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곱하고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 합차가 또 되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넣자. f 루트 p.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 괄호는 p-4, 두 번째 거는 p 더하기 4 플러스 3p제곱. 그것이 바로 0이 돼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정리하면 p제곱 마이너스 16인데 뒤에는 4p제곱이랑 계산하면 식이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p제곱은 4니까 p값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문제에서 p는 양수라고 써있기 때문에 2. 이건 너무 쉽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객관식 문항수 4점짜리 문제 쭉 봤어. 그럼 이제 주관식 26번부터 3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관식 5문제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 4점짜리 문제는 시험 볼 때 되게 많이 봤던 거죠. 중간고사. 엄청 쉽지만,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만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풀이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일 건데 그냥 가장 쉽게 받아들일 거로 설명을 할게요. 자, F 2020-8x는 0의 두근의 합을 구하는 건데 fx는 0의 두근의 합이 16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건데요. 풀이하는 방식이 얘는 최소 한 2가지 정도는 있어. 그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냥 설명을 할게. 자, fx의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fx가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6이라고 나온 거죠. 그럼 이제 f 2020-8x 그 식을 구하면 2020-8x 알파 곱하기 2020-8x 베타가 되는 거죠. 위의 식에 있는 x자리에 그대로 대입만 한 거니까. 그럼 이제 너희는 이게 0일 때의 두근의 합인데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에서 첫 번째 거에서 먼저 해가 나오죠. 자, 그래서 2020-8x 알파가 0일 때 나는 x를 구할 거니까 8x는 2020-알파죠. 그러므로 x는 8분의 2020-알파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식도 0이 되는 거 여기서 구하면 같은 스타일로 8분의 2020-베타가 나오겠지? 그러므로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두근의 합이니까 8분의 두 개를 직접 더하면 4040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해놨던 거에다가 대입만 잘하면 끝나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6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끝.
자, 그럼 이제 27번으로 갈게요. 6월 모의고사는 특별하게 시험 범위가 이차함수까지였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객관식 문제 스타일하고 반복되는 유형이 되게 많아. 이 문제도 그 스타일이죠. 자, 지금 이것처럼 이차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보자마자 너희는 얘네들을 미지수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A점의 좌표, X좌표를 알파라고 놓는다면 Y좌표는 여기다 넣었을 때랑 여기다 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27번 문제는 결론적으로 양수 K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K를 가지고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Y좌표는 알파 더하기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점의 X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놓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요. 요거,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사분면의 좌표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는 알파 더하기 K가 될 거야. 그치만, B점은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 다음에 높이는 베타 더하기 K. 그래서 요거는 부호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맞게 식만 쓰면 끝나. S1-S2가 20이라 그랬으니까 그 일일이 구할 건데요. S1은 바로 AOC 넓이네요. 그러므로 S1부터 구할게. AOC 밑변 알파에다가 높이 알파 더하기 K 거기다 2분의 1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S2는 2분의 1의 밑변이 마베타 그 다음에 높이가 베타 더하기 K죠. 자, 그래서 S1-S2는 20이다가 식을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S1 2분의 1 알파 더하기 K 마이너스 S2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를 바깥으로 꺼내서 갈게요.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베타 더하기 K가 되겠죠. 미안, 갑자기 목에 먼지가 걸려서 아이고,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좋지? 남 편집 안 할 것이다. 자, 그럼 곱하기 2에서 분모를 없애버리면 얘는 40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좌변식을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k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k는 40이죠. 자, 보기 좋게 결국에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k는 40일 거니까 결국에는 두분의 합과 곱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두분의 합과 곱은 어떻게 찾느냐?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는 결국 뭐였냐면 이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한 거였기 때문에 연립한 식을 얼른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2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니까 플러스 k는 40. 벌써 k 값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28번으로 갈게요. 자, 28번도 비교적 어렵지 않아. 보시면 이차함수식 위로 볼록인 거 주어졌고요. 그랬을 때 그 이차함수는 x축에 접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주어져 있고요. p하고 q는 양수라고 써져 있네요. 각각의 조건들을 조합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인데 x축에 접하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추계방정식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 이용하면 2분의 p가 나오죠. 자, 그러면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p에서 p까지라고 하면 만약에 p 값이 여기 어딘가라고 칠게요. 그럼 마이너스 p는 얘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겠지? 왜냐하면 이거는 2분의 p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값이 아마도 0일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p는 마이너스 p는 좀 더 왼쪽에 있겠지만 이 정도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결국에는 제한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4.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54는 당연히 그림에서 보아하니까 마이너스 p일 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된 것 같아. 즉, f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54라고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관계식 하나 세우면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제곱인가요? 아, 마이너스 p구나. 자, x에다 마p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q가 0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라고 나왔으니까 판별식 0 쓸게.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4q가 아니라 마이너스 4q군요. 여기 식에다 지금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q 얘가 바로 0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잘 해주시면 p하고 q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29번. 자, 29번은 사실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그래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쭉 읽다 보면 핵심적인 게 결국에 AKJ의 넓이가 EJI의 넓이의 2분의 3배가 되도록인데 이 두 개 삼각형을 보면 AKJ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이제 EJI 삼각형 보면 둘 다 아마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두 개가 닮음인 거 아실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닮음인데 결국에는 넓이가 2분의 3배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 배의 삼각형 이렇게 안 하고요. 넓이가 2분의 3배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닮은 비가 루트 3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야지만 이제 넓이 비가 3대 2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아예 AJ의 길이를 뭐 루트 3A 그 다음에 EI의 길이를 루트 2A 이렇게 잡아서 푸는 게 가장 간단할 거야. 자,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 조건이 나와 있는 게 딱 하나. 변의 길이 2랑 2K 나왔어요. 그러니까 A, B, C, D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먼저 식을 세울 건데 A, B, C, D 한 변의 길이는 AK 그러니까 루트 3A랑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도 루트 3A가 되는 거 알죠? 거기에다 이제 요만큼을 더할 건데 이 부분이 누구랑 같냐면 이 부분이 여기랑 똑같죠? 근데 얘는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면 여기 길이가 2a가 된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사각형 ABCD의 한 변이 2라 그랬으니까 2는 루트 3a 더하기 루트 3a 더하기 2a이기 때문에 2 루트 3a 더하기 2a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2로 나눠버리면 결국에는 루트 3 더하기 1a가 1이 되고 그러므로 a 값은 루트 3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각형 EFGH 한 변의 길이가 2K라 그랬으니까 그 한 변의 길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거예요. 그럼 EFGH에서 EJ 길이가 루트 2A 그러면은 반대쪽에도 루트 2A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 이용하면 루트 6A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는 2K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곧 2 루트 2A 더하기 루트 6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구해야 되는 K값은 2분의 2 루트 2 플러스 루트 6A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만 여기다가 딱 곱해 주시면 너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이것은 5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시계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해. 그 음의 실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면 우선은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이 먼저 간단히 돼야 되니까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i의
가로 안에 있는 식이 i의 n승, 그 다음에 i분의 1 실수화하면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i의 2n승인데 얘를 2제곱을 먼저 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 나서 전체 m제곱 현재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i의 n제곱 같은 경우는 몇 번째마다 값이 바뀌어지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n이라는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달라지고 5, 6, 7, 8 얘네들 다 똑같은 값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죠. 다시 말해서 얘는 4개씩 바뀌니까 우선은 n에다가 1, 2, 3, 4를 넣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n이 1일 때, 2일 때 다르고 3, 4일 때 이렇게 또 똑같이 나오죠. 부호가 다르게 나올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두 가지를 통틀어서 봤을 때 나는 n에다가 1부터 4까지 넣어보면 되겠다라는 게 먼저 떠오르죠.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를 먼저 하나씩 넣을게요. 첫 번째 n을 먼저 구할 거야. 그러면은 n에다가 1부터 넣을게요. 자, n이 1이면 식이 i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1 그것의 m제곱이 된다. 그럼 이제 너희는 이것이 음의 실수가 되는 상태가 언제인지를 찾는 건데 이 식의 특징 아마도 많이 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i-1의 1제곱은 어쨌거나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의 실수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i-1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돼서 얘가 순허수가 되지. 알다시피 순허수를 거듭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는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걸 토대로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i를 제곱을 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i-1의 4승이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찾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음의 실수되는 거 첫 번째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i-1의 3승은 사실 고민해 볼 필요 없이 i 제곱에다가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i에 i-1 어차피 이것은 음의 실수가 되는 특징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요런 거 i-1의 4승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요거 하나 찾으면 아마도 끝날 거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얘가 몇 번씩 반복이 되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 반복이 되는 값에서 i-1의 제곱이 마이너스 2i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곱한 게 마이너스 4.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또 세제곱한 거 그러니까 i-1의 6제곱이면 첫 번째 나온 이것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i의 세제곱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i 그러니까 그냥 8i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8i가 되는 것도 찾았고 그러면은 이제 i-1의 이제 8승을 찾아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4제곱한 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16이 되죠. 자, 핵심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마지막 16이 나올 때까지를 구해봤더니 이때까지가 결국 하나의 세트가 되더라. 왜냐하면 최초로 자연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만약에 i-1을 한 번 더 곱하면 뭐 값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순허수가 아닌 허수꼴이 나올 거고 얘가 패턴이 앞에 개수는 2의 거듭 제곱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i의 모양은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8승을 했을 때 최초로 자연수가 딱 떨어지니까 결국에 8개씩 반복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음의 실수가 되는 것은 바로 네 번째 수 그러니까 8로 나누어 나머지가 4인수를 모두 다 찾으면 그게 바로 m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러면 n이 1일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 n이 1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n이라는 값은 아까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1, 2, 3, 4랑 5, 6, 7, 8, 90, 11, 12 얘네들 똑같이 반복된다 그랬죠? 그럼 n이 1일 때가 되면 5일 때도 될 거고 9도 되고 13도 되고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빨리 찾으려면 n이라는 값의 특징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4로 나누어서 4개씩 반복이 되니까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수가 되겠다. 그게 바로 n의 개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 n의 개수를 구하면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수는 우리는 이렇게 쓰겠죠? 4k 빼기 3. 자, 나머지가 1인수면 반대로 3이 부족한 거니까 자연수 개수 구할 때 우린 이렇게 식을 세울 거고, 그리고 그게 50 이하라 그랬으니까 4k는 53 이하. 그러면 k 값은 13. 얼마 얼마. 그러므로 n이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13개가 된다. 이렇게 해서 n의 개수를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m도 구해볼게요. 자, m은 8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4라 그랬어요. 그럼 m 값은 8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4니까 빼기 4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 또한 50 이하의 수. 그럼 8k가 54 이하기 때문에 k는 6. 얼마 얼마. 따라서 이때 m 값은 바로 6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결국에는 n이라는 값을 뭐로 시작을 했냐면 우리 n이라는 값을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수들을 찾아봤더니 n이 13개, 그때 m은 6개. 그러므로 이때 개수는 전체 개수는 뭐가 되냐면 13 곱하기 6. 그래서 72개가 되겠죠. 자, 지금 n이 1일 때만 했어. 자, 그럼 볼게요. n이 2일 때도 생각해 보십시다. 자, n이 2일 때도 생각을 해보면 i의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2제곱이어서 플러스 1. 그럼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얘는 되는 것이 없겠구나. 음해실수. 그럼 얘는 생각해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n이 3일 때. 자, n이 3이면 i의 3승은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이너스 1의 3승도 마이너스 1. 그럼 이것의 m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첫 번째 했던 요 시스템하고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도 m이 당연히 8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4인수들의 특징일 때만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m이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6개로 똑같을 거고, 단 n이 3일 때라는 것은 결국에 n이 3일 때뿐만 아니라 7, 11 이렇게 즉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인수기 때문에 4k-1 그것이 50 이하일 때 k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51 이하기 때문에 k 값은 대충 12. 얼마 얼마. 그래서 이때는 순서상이 n의 개수가 12개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12개 곱하기 6개 그러면은 얘가 72개가 되겠지. 미안. 아까 이거 72가 아니라 78이죠? 계산을 가끔 그래. 자, 그럼 이제 n이 4일 때도 볼게요. 자, 나머지가 이제 없는 거지. 나누어 떨어지는 상태. 그럼 그때는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이 i의 4승이 되니까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4승이니까 1. 그럼 그거를 m제곱 해봐야 어차피 얘도 음해실수 되는 건 없겠지. 자, 그럼 이제 다 했네요. 그러므로 전체 72개랑 78개 더해져서 전체 순서상의 개수는 150개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 쭉 한번 봤는데 선생님하고는 4점짜리 문제들을 봤어. 자, 이거 외로 3점짜리 문제에서 혹시라도 질문할 게 있으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각 반 담임 선생님께 별도로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설명 듣고 끝내지 마시고 복습까지 해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